이게 제 블로그인데요. 제가 엊그제 이걸 하나 썼어요. MNPT 이제 협회 홍보하면서 그 이거는 제가 이제 페북도 하는데 페이스북에도 올린 내용입니다. 제 마음을 한번 다져보려고 음,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내가 MNPT 메디테이션, 마인드풀니스, 포지티브 사이콜로지 트레이닝,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 훈련을 보급하는 이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예. 좀 거창합니다. 음, 일단 거창한 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MMPT를 보급하는 이유, 오늘날 우리는 부의 양극화뿐 아니라 믿음과 가치관의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배제하고 공감하기보다 대립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사회적 신뢰는 약화되고 인간은 점점 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은 점차 극단적 자본주의의 지배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물질적 부를 기준으로 서열화되고 인간의 가치 또한 그에 따라 평가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인간의 기본적 본성의 하나인 지위 편향, 포지션 바이어스를 자극하며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을 유도합니다. 그 결과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역설적으로 더 큰 불안과 결핍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FOMO, Fear of Missing Out. FOMO는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이 뒤처지고 있다는 감각에서 비롯되는 불안의 대표적 현상입니다. SNS를 통한 과도한 비교, 과시적 소비, 끊임없는 자기 브랜딩과 성과 압력, 그리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내면화된 강박 역시 이러한 흐름의 다양한 양상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인간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타인과의 관계를 경쟁과 평가의 장으로 전환시키며 삶의 본질적 의미를 흐리게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앞에서 인간은 이전보다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존재가 되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혜와 자비는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여러 건강한 본성 가운데 핵심적이며 대표적으로 발현되는 특성입니다. 따라서 외적 조건의 확장이 아니라 내적 조건의 성숙이야말로 이러한 본성을 드러나게 하고 인간의 고통을 줄이며 보다 건강한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조건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MMPT 프로그램이 단순히 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심리교육 프로그램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MMPT 프로그램의 교육과 학습이 개인을 넘어 사회로 확산되어 하나의 흐름이자 실천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말해 MMPT는 개인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을 넘어 인간과 사회를 함께 변화시키는 사회적 실천 운동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MMPT 실천 운동은 개인의 내면적 성숙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와 문화의 변화를 이끄는 운동이어야 합니다. 이는 비교와 경쟁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이해와 공감, 그리고 자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인간상을 형성하려는 시도입니다. MMPT 실천 운동이 널리 확산되어 하나의 사회 운동으로 자리 잡고 인간이 보다 지혜롭고 자비로운 존재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며 나아가 인류가 보다 성숙한 방향으로 진화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를 기원합니다. 거창하죠? 무슨 유엔에 가서 무슨 대표 연설하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좀, 야, 이건 너무, 이건 뭐 과대망상증이 있냐? 뭐 이런, 제 스스로 속으로, 야, 이거 김정호, 이거 과대망상이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마음사 이론이 있잖아요. 마음사 이론이 참 유익해요. 그래, 김정은 마음속에 이렇게 과대한 생각도 있어. 근데 틀린 생각은 아니잖아요. 이 일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누가 알겠어요? 모릅니다, 아무도. 지금으로서는, 야, 그게 될까? 그런 생각이 더 강할 수 있죠. 근데 오직 할 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갈 뿐이죠.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옛날 서유석 씨라고 있어요. 아주 연식이 있는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 서유석이라고 가수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그분의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황소걸음인가? 서둘러 모든 일 뜻대로 잘 될까? 조급한 마음에 무엇을 얻을까? 황소걸음에 마음을 다하니 추수 때는 정말 기뻐.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냥 소걸음으로 갈 뿐이죠. 제가 너무 거창한 말을 한 것 같아갖고 댓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1. MMPT의 긍정심리 파트에서 웰빙인지를 배울 때 다루는 웰빙인지 문장. 뭘 바래? 어떤 일이든 반복해서 나의 동기를 확인하고 다지며 나아가는 것은 그 동기의 실현에 유익하다. 요거는 제가 이 글을 왜 썼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써두는 것은 저 자신에게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해요. 그래, 김정호, 너 MMPT 지금 왜 보급하려고 그래? 우리 있잖아요. 뭘 바래? 우리 MMPT에서 교육할 때 뭘 바래? 김정호, 너 이거 왜 보급하려고 그래? 왜 제자들하고 이젠 제가 가르친 대학에서 가르친 제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제 그 이제는 제자를 넘어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이 동료들과 함께 어떤 의미에서는 동지죠, 동지. MMPT 실천 운동하는 동지예요, 동지. 이런 동지들과 이 사업을 왜 해? 스스로 다짐하기 위해서 써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여러분한테도 권합니다. 뭘 바래? 상담을 하시는 분이면 때때로 뭘 바래? 내가 상담을 왜 하는 거야? 소피 님도 스스로 소피 뭘 바래? 너 오늘 아침에 상담하러 왜 집을 나서면서 전철 타고 제철 타고 가면서 소피 너 왜 상담하려고 하지? 소피 너 왜 대학원 다니지? 이렇게 때때로 물어봐 주는 거예요. 뭘 바래? 내가 왜 대학원을 다니지? 내가 왜 상담을 하지? 저는 왜 MMPT를 보급하려고 하지? 여러분들도. 밥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오늘 왜 밥을 하지? 때, 때때로 물어봐 주라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밥을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 내가 밥을 하면은 우리 남편도, 우리 아이들도 맛있게 먹고, 하루에 힘을 얻고, 하루에 에너지를 보충하고, 뭐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그 행위가 그냥 습관적으로 매너리즘 빠진 행위가 아니라 좀 더 의미 있고 그 삶이 살아있는 삶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명상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긍정심리적으로 이렇게 건강한 의미를 부여하며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때때로 뭘 바래 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어떤 남편이 어떤 의미인지, 왜 내가 남편과 살고 있는지, 왜 내가 아내와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지, 자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런 그 관련된 동기, 내가 뭘 바라는지, 아내에게 뭘 바라지, 남편에게 뭘 바라지, 학생들에게 뭘 바라지, 내담자에게 뭘 바라지, 그렇게 뭘 바래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확인하고 건강한 동기를 다시 확립하고 그 건강한 동기를 통해서 동기 충족 예상의 에너지를 얻어가면서 또 매일매일 동기 충족하고 또 동기 충족 예상의 그 양쪽에서의 에너지를 받으면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댓글 두 번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음사 이론과 관련해서요. MMPT에서 교육하는 마음사 이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가 MMPT를 보급하는 이유에는 위의 글처럼 거창한 동기만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동기가 있겠죠. 아마 잘난 체하고 싶은 동기도 있을 거예요.
김정호 이름, 김정호 대단하다. 이런 말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돈을 벌고 싶은 것도 있겠죠. 그게 아주 크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있겠죠. 동기가 반드시 거창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한 사람 안에도 여러 동기가 연합하면 일을 이루기가 쉬워지고, 집단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슨, 입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취업 공부를 한다 그래도, 여러 동기가 있으면 좋아요. 하나의 동기만이 아니라. 물론 공부 자체가 좋아서는 내재 동기면 제일 좋겠죠. 거기다가 그 취업했을 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거, 또 월급이 경제적으로 또 해결되는 거,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동기들이 함께 될 때 그 추진력이 커질 수 있죠. 힘들 때 넘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집단도 아마 우리 여기 지금 아까 소개해드린 MNPT 심리협회의 그 우리 선생님들, 강사들 아마 동기가 똑같지는 않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게 되면 많이 고려하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에 동의를 하는 분들도 많을 거고 또 그것보다는 다른 동기가 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든 MNPT 티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이 기본적인 것은 같이 공유하면서 자기들의 각자의 동기들이 힘을 합해서 큰 강을 이룬다면 큰 강이 너는 들어오면 안 돼. 너 물줄기 싫어. 이러진 않잖아요. 모든 물줄기를 다 받아서 큰 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단의 리더처럼 대표적인 동기는 분명히 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동기들을 다 수렴하는데 집단의 리더가 있듯이 그 동기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한 개인에 있어도 그렇고 한 집단에 있어도 그렇고 어떤 그 중심적인 동기는 있어야죠. 그렇게 이 대표적인 동기를 분명하게 해두고 다른 동기들과 합심해서 목표하는 일을 실현하도록 하면 좋겠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번에 MMPT 심리 교육을 이제 출범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어, 다짐하고 확인하고 다짐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썼고 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그 의미를 천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소피님은 그 MMPT에 왜 관심 갖고 보급하시려고 하세요? 목소리 안 들려요. 목소리가 아, 제가 10년 정도 됐더라고요. 이 MMPT 하면서. 근데 저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됐고, 그 사이에, 되게 많은 성장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저는 좀, 이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이렇게 정말 신압으로, 이렇게 스며들듯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 이렇게 되게 소수만 이것들을 좀 끝까지 유지를 하고 계신 것들이 좀 있어서 처음에 좀 진입 장벽을 좀 낮추고 싶다? 좀 이런 좀 목적이 좀 있어서 예, 조금 약간 명상 마음 챙김 하면 뭔가 좀 지루하다? 그래도 은근히 종교적인 것들이 같이 이렇게 포함돼서 이걸 좀 거부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은 어, 좀 뭐라 그럴까 즐겁게 재밌게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음, 예, 그런 게 좀 저는 좀 커가지고 뭐 음, 집단 상담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한 청소년들도 만나면서 청소년들도 좀 이렇게 제가 지금 상담에서도 이제 아동들 이렇게 그 열숨 명상한데 놀이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오래 넷이나 이렇게 게임하는 방식으로 해서 조금은 재밌게 좀 음, 이 명상 마음 챙김에 조금 이렇게 음, 좀 발을 들여놓고 이러면서 좀 하게끔 해서 이게 음, 좀 오래 유지될 수 있게 저처럼 이렇게 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첫 번째는 크고 아까 이제 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계속 상담을 하다 보니까 진짜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에 이제 빠져 있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꼭 누가 자기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좀 의존적으로 되어 있는 내담자들이 되게 좀 많아서 어쨌든 상담 받을 때만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일상에서 내가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스스로 성장시키는 음, 그런 게 있어서 상담이 끝나도 좀 스스로 자기를 좀 계속 바라보고 이러면 더 좋지 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네. 아, MMPT를 훌륭합니다. 그, 네. 빨리 8회기 마치시고, 자격을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MMPT가, 어린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재미있게 즐겁게 배울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임 선생님, 니르님은 왜 그 MMPT를 공부하고 보급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 교수님이 마음 교과서가 아이들에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음, 그거에 음, 꽂혀가지고 사실은 정말 그러면 음, 우리 아들이 또는 내 주변 사람들이 또는 사람들이 마음 기술을 그걸 갖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질까 나처럼 음, 그래서 근데 저도 거대한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잘 다루고 건강하게 행복한 방법의 그런 마음 기술을 좀 습득해서 그게 바로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실제로 범죄나 이런 게 안 일어날 수는 없겠죠. 전쟁이나 앞으로도. 그래도 이 MMPT를 적용하면 제가 전쟁인 가운데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오히려 자비를 보낼 수 있는 것처럼 사회적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도 음, 마음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사회에게도 굉장히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저는 좀 음, 보급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음. 했었습니다. 네. 네, 훌륭합니다. 네. 그, 모르겠어요. MMPT 협회는 너무 이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 MMPT 협회, 한국 MMPT 심리협회가 사라지는 것이 MMPT 협회의 성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냐면, 이 MMPT 협회를 통해서 이제 보급을 해요. 여기는 강사분들도 많고 다 생활인이잖아요. 경제 활동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받으면서 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쭉 보급되다 보면 또 지금 연구도 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 교육비에서 일부는 강사분들 들이지만 일부는 이 협회에다가 낸단 말이에요. 그 협회에 물론 이제 운영 경비도 들어가겠지만 지금 계획으로는 돈이 좀 모이면 연구비로도 쓰려고 해요. 연구하는 분들도 좀 지원해 드리고 뭐 등등. 또 그 뭐 우리나라가 많이 좀 경제적으로 좋아졌지만 뭐 지금도 뭐 기초생활 수급자 그렇게 표현하던가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한 교육을 할 때 강사비로 쓸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한테는 돈을 받지 않고 그렇지만 교육하는 강사는 생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우리가 모아뒀던 돈을 비용으로 써서 그분 사회적으로 취약한 분들한테는 좀 무료로 할 수 있게. 근데 그게 좀 많이는 못 하겠죠, 우리가. 규모가 지금 그러니까.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게 커지다 보면 또 연구도 이제 더 많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 아, 이거 학교에서 해야겠구나. 아, 이거 일반인들한테도 해야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국가에서 세금으로 운영하겠죠. 그러면 학교 다니는 애들이 다 무상이잖아요. 지금 고등학교까지 무상인가요? 의무교육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가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또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해 버렸다. 그런 사람은 이런 것도 있어요.
너희가 결혼을 할 때 결혼하려면 MMPT 교육을 들어라.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강제하진 않아요. 우리가 운전을 하려고 해도 면허증이 있어야 운전하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일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입니까? 근데 면허증이 없어, 면허증이. 그걸 뭐 국가가 무슨 면허증 줄 수는 없잖아요. 자유민주 국가에서. 대신에 너희가 결혼을 할 때 이 교육을 들으면 참 좋다. 너희한테 유익하다. 그리고 이거를 들으면 대신에 무슨 뭐 결혼식 비용을 지원해 준다거나 아니면 뭐 자녀들 양육을 뭐 비용을 보조해 준다거나 뭐 아무튼 뭐 등등 아이를 낳으려고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하는 그런 그 생애 그 중요한 시점에 이러한 교육을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고 아직은 뭐 좀 꿈 같은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교과서가 만들어져서 꼭 MMPT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겠죠, 그때는. 그래서 MMPT의 중요 내용들이 그 마음 교과서에 들어가서 우리 국어를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12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교과서를 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12년을 배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저의 비전이기도 하고 우리 임 선생님, 니르님이 같이 그런 비전을 같이 갖고 있는 분으로서 제가 또 고맙고 든든한 연대감을 동지를 동지의 연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거창한 얘기들이 써 있습니다만 진짜 요즘 정말 뭐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자본주의 이 시대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은 안정감을 느껴야 되는데 진짜 포모라고 할 정도로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지위 편향이 극도로 활성화되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죠. 그 지위 편향이 진화적으로 굉장히 그 우리 내면에 깊이 깔려 있는 그러한 본성인데 그게 자꾸 건드려지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그거를 다루기 위해서도 이런 마음 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좀 그런 것을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